안녕하세요. 항우분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항우분기에는 인물과 지명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고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항우가 먼저 일어나고 오늘은 이제 패공, 즉 유방이죠. 유방이 이제 이 봉기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원문을 보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능인 소평, 어시, 위, 진왕, 순, 광능, 미능하, 문, 진왕, 패주, 진병, 우, 차지, 내, 도강, 교, 진왕명, 배,량, 위, 초왕, 상주국, 왈, 강동, 이정, 급, 임병, 서, 격진, 항량, 내의, 팔천인, 도강, 이석, 문, 진영, 이하, 동양. 여기는 음이 사사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기열전 공부하면서 늘 나왔습니다만은 이 하여금 사자가 두 개일 경우에는 앞에는 동사로 사신 보낼 시로 읽고 뒤에 건 사신사, 심부름꾼사로 읽기로 했었죠. 시사예요. 시사, 욕, 여, 연화, 구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광릉 사람 소평은 옆에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이제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제가 이 교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교재를 같이 펴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과 이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 이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진왕, 위, 진왕, 순, 광능 있습니다. 광능인 소평이라고 그랬죠. 광릉 사람 소평이 이에 위, 이때 위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위하여 진왕을 위해서 광릉 땅을 순했습니다. 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순자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약자를 이렇게 써드리면서 경약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경약하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걸 우리가 경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광릉 출신 사람인 소평이 진왕을 위해서 광릉 땅을 이제 경약을 했어요. 즉 달리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공격하다 또는 그 안에서 자기가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하할 수는 없었다. 하가 동사입니다. 하는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떨어뜨리다. 아직은 떨어뜨릴 수 없었다. 아직은 자기의 지배하에 둘 수 없었다. 문, 듣자니 진왕이 패주. 사실 자기가 진왕을 위해서 광릉 땅을 경략하려고 했는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귀 기울여 들을 때 문자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인데도 들려오는 거죠. 귀 기울여 듣는 건 뭐라 그러죠? 시청할 때 청자입니다. 진왕 패주, 진왕이 패배하여 달아났고 진병, 아직은 진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나라 말기 뭐 몇 대를 안 갔습니다만은 진나라 말기에 지금 각 지역에서 이른바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봉기군의 한 축에 바로 이제 이 항우, 그다음에 또 한 축에 이제 유방이 있었던 겁니다. 진병 우 차지, 진병이 캐다가 이런 얘기죠.
우도 또 차자고 차자도 또 차자예요. 또 우자고 또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또라는 뜻은 아니겠죠. 요 우가 게다가 또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요. 요거는 장차 이런 얘기입니다. 장차. 앞으로 이런 얘기죠. 앞으로. 진나라 군대가 게다가 앞으로 올 것이죠. 이럴 것이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강, 강을 건너서 교, 진왕명. 제가 교자를 붉은색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는 왜곡하다, 구불이다. 우리가 교사하단 말을 하잖아요. 교사. 그러니까 왜곡시키다 또는 가짜로 만들다. 이럴 때 교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왕의 명령이라고 위조해서 진왕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구부려서 대는 대수하다 또는 임명하다. 항량이죠. 항량을 임명하여 초왕 상주국으로 삼았다. 진왕은 이미 도망갔고 또 진나라 군대가 얼마 안 있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까지겠죠. 자, 문 듣고는 예. 항상 이 내자는 앞선 어떤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 보세요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의 순서만 외우지 마시고 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다음 상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초왕 상주국이 됐습니다. 상주국이라고 하는 벼슬은 상주국은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고려시대도 있었고요. 이거는 일종의 상국이라는 상국. 뭐 주국 자체가 보면은 이 기둥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상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왕의 상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강동, 이정, 급, 임병, 서, 격진. 강독은 이미 정해졌으니 평정되었으니 일정하게 안정되었으니 다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문맥에 따라서 평정되다 또는 안정되다 또는 정해지다. 즉 판국이 정해졌으니 급 서둘러 임병 이게 술목이에요. 군대를 이끌고서 서격진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를 쳐라라고 했습니다. 요 서자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에 주석 5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동쪽이니 서쪽이니 이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417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은 고증주가 있어요. 거기에 능치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능치룡은 명나라 때의 말기에 했던 산문가인데요. 명말청초에. 근데 이 사람이 사기에 대해서 대단히 재밌는 어떤 이 구문구문마다의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 자기의 견해가 많이 실려 있는 책이 사기 평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기. 제가 사실은 이제 사기 회주 고증이라는 책을 판본으로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이제 교재로 제시하기 전에는 사기 평림이라는 책을 이 사기를 보는 텍스트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제 연구서 같은 성격을 띠고요. 특히 이제 이 옛 문장가들, 뭐 중국의 문장가입니다만 그 문장가들이 사기를 보면서 여기에는 좀 이 사마천이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는 이 글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굳이 썼지? 뭐 이런 어떤 연구죠. 연구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놔서 현대에서도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기 평림에 나오는 이들의 어떤 이 분석, 평가들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기 평림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어떤 모양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 해당 부분만 스캔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우 시사, 항우가 시사,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또 일을 시작할 때 괜찮습니다. 이정 강동, 이미 강동 땅을 평정하고
도강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통편, 이 편 전체에서 이동 이서, 이동서 이자 위안목,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 동서 이 두 글자로서 안목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안목. 눈이란 얘기죠. 눈. 시에서, 한시에서 그 시의 감정이나 의미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특정한 글자가 있습니다. 허사가 주로 많이 이제 어떤 그런 걸 그런 자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실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에서 예를 들어 시를 이렇게 썼어. 이게 5원시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네 줄하면은 5, 4, 20이죠. 20자가 이제 5원 절구인데 이 중에 1구, 2구, 3구, 4구에서 요 글자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세 번째 글자 이런 글자의 위치가 이른바 이 시 전체의 시상을 좌우하는 어떤 그 글자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안이라고 그래요. 시의 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 이 시안자를 갖다가 찾아내면 시의 의미를 많은 부분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도 문장의 눈이 될 수 있는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할 때 지금 이 항우봉기에서 중요한 글자는 동자나 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는 여기도 동자가 나왔죠. 동자가 나왔는데 연천제 판국으로는 그 우리가 이렇게 지도상 여러분의 화면에서 볼 때는 이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에 있던 항우가 점점 서쪽에 있는 진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공격해 들어가는 맞아요. 여러분의 화면을 그렸습니다. 화면에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 그래서 지금 동쪽에서 강동은 이미 청정이 되었고 서둘러 군대를 이끌어 서쪽으로 진나라를 철하라 했습니다. 항량 내의 8천인 도강이 있어라. 항량이 이에 8천인 어디서 나왔죠?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항량이 첫 번째로 그 자기의 이 미천이 되는 사람을 구한 적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죠. 우리 그 회계인가요? 회계에서 그 회계에서 그 회계수의 목을 베고서 그곳에 있는 이 정병들을 오중 땅의 정병들을 이제 첫 번째 자기의 이제 부하들로 삼죠. 그 인원이 8천인이었죠. 8천인이었습니다. 그 8천인을 미천으로 한 거죠. 그 8천인으로 도강,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 문, 듣자니 이런 얘기입니다. 다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미 동양에 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람을 보내 그와 더불어서 이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맹하여 화합하여 이제 연화라는 것은 연맹이죠. 연맹하여 구서 함께 갈 구자 서쪽 함께 서쪽으로 가고자 했다. 자 다시 볼게요. 사람을 보내 그와 더불어서 연화하여 함께 가고자 했다. 그죠? 함께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건 전체 다 걸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하자입니다. 하자. 이 하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는 앞에 어떻게 이 하자가 있었죠. 이때 하는 뭐였죠? 함락하다 떨어뜨리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때의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분의 이제 해석도 좀 참조를 합니다만은 이 하자를 함락하다, 떨어뜨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고
맞지가 않아요. 네, 보면요. 지금 보면 여기 진영이라는 사람, 진영자는 고, 동양, 영사, 거, 현중, 소, 신근, 칭의, 장자 해놨습니다. 진영이라는 사람은 고 옛날에 본디 동양 땅에 영사라고 하는 벼슬, 영사로서 현중에 거처하면서 소, 평소에 신, 미덥고 근신에서 삼가서 행동을 아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삼가하는 거죠. 신독할 때와 같아요. 칭, 일컬어지기를 장자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로 봐야 되냐면은 마침 우리 교재에 괜찮은 뜻을 주석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냐면요. 하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17페이지 주석 6번을 보세요. 주석 6번에 보시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 있다라고 뜻을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주석 6번에 보면 세근주가 있어요. 세근주에 하에는 의미 여자가 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가반이 있습니다. 호가반. 예쁜들이 여가 여자 또는 여자 독자가 있기도 해요. 예전에 뜻을 풀이하는 어떤 방식에 이렇게 이 소리내어 읽는 음이 다르다라는 걸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자반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할 때 자자죠. 그러니까 본래 그대의 그대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어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호가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죠? 이게 반절이란 말이었죠. 반절. 그래서 이게 일종 부호예요. 이거는 반대 발자가 아니고. 그래서 호자는 척의 초성에다가 하자에 중성을 합쳐서 그 가운데 소리죠. 그럼 하루 읽게 되는 거죠. 여자도 아직 하루 읽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하루 읽지만 옛 중국인들은 여기에 일종의 성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읽는 이 리듬과 음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기하는 건데 여자를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읽어라 라는 뜻이고요. 호가반이라고 할 때는 다른 뜻으로 또 다른 뜻을 읽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세균주에 보면은 여자 그랬죠. 이 소리는 여자다. 안 생각하건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은 여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요 하에 대한 주석. 여기에 대한 주석인데 요거를 지금 여자로 읽어라 그랬습니다. 여자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안 살펴보건대 이병 위 복지왈 하 호가반 그랬어요. 군대를 가지고서 즉 군대를 가지고 즉 군대로 가지고 위복지 위는 위세 을러서 협박하는 거죠. 을러서 복지 군대를 가지고 을러서 복지 상대 누군가를 갖다가 엎드리게 만드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호가반이라 호가반 그러니까 상대를 굴복시키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거죠. 굴복시키다.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다 할 때는 이거예요. 아까 미능하가 있었잖아요. 미능하 할 때 처음에 우리 봤던 건 광릉 사람 소평이 이에 진왕을 위해서 광릉 땅을 경략을 했는데 아직 하할 수 없었다. 이럴 때는 바로 이거예요. 군대를 가지고서 을러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죠. 여자로 할 때는 무슨 뜻이냐가 나와 있어요. 뭐냐? 피자귀복 피자귀복이에요. 위복이 있고 귀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알아서 귀복, 돌아와서 엎드린 거.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은거한 거, 어떤 숨어 사는 거. 이럴 때 바로 하라고 한다. 우리가 산자락 아래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조용히 그냥 은퇴하고 삽니다라고 할 때는 하자를 쓰거든요. 그때 하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귀복으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귀자로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곳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귀향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위복이에요. 위복. 위복은 아까 위세를 가지고서 상대를 갖다 을러가지고 이렇게 확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위복지네. 아까 지자가 있었으니까. 귀복이니까 여기는 자동사고 여기는 진짜 타동사로 복을 읽어라 이런 얘기죠. 기억 잘해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미능하는 어떻게 읽었나 볼게요. 자, 우리 416페이지 왼쪽에서 넷째 줄에 나오면 2번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광릉, 양주 해놓고 나서요. 광릉 땅은 양주예요. 양주. 우리 그 중국 지도를 볼 때 상해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양주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 신라 시대 최초원이 바로 양주에서 자살을 지냈었죠. 그러니까 하호가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자는 호가반이다. 뭐라 했어요? 이병 위복지왈 또는 아까 맞죠? 복자는 이제 복종할 복자 바뀌었네요. 여기는요.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자는 이때 이 복자는 여기서는 또 복종시킬 복자로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서로 왔다 갔다 의미 같으면 뜻이 서로 이제 같게 보는 바로 이제 옛 그 주석의 원칙이기도 하고 독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세를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정복하거나 눌렀을 때는 호가 반으로 호와 하의 반절로 읽어라라는 어떤 주석이 붙는 거고요. 그냥 여자로 읽어라 그러면은 이것은 돌아가서 거기에 숨어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진영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때는 뭐라고 읽겠어요? 아까 세근이 하자를 읽어라. 여자를 그랬지 여자 요거요. 여자 요거 같이 이게 단어예요. 이거 일종의 부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실 때는 뭐 같은 여자인데 뭐죠? 이거 글자 자체 원래 본래대로 읽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부호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듣자니 진영은 이미 동양 땅에 들어가 사는 거죠. 들어가 산다고 하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연대하고 화합해서 연대 좋네요. 제가 연화를 연맹이라 했지만은 연대하고 화합해서 구서 함께 서쪽으로 가도록 하고자 하였다. 하기를 바라도록 하였다. 하고자 하였다. 그죠? 사신을 보내서 여기서 끝내면 좋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근데 사실 사신을 보내서 뭐뭐 하다는 뜻인데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뭐뭐 하려고 했다. 그냥 끊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네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진영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굴복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어디 들어가 숨어 살다 또는 은거하다, 깃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옛분들은 주석을 달면서 두 가지 이 뜻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을 어떻게 읽어라라고 이렇게 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음만이 아니라 이것은 뜻을 이렇게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진영은 고 동양 영사 옛날 동양의 영사로서 현중에 살고 있었다. 이 중 현 안에 살고 있었다. 평소에 이 소자 평소자는 다르게 또 쓰면은 요 아다말 아자죠. 이 아자도 평소 아자 뜻이 있습니다. 신 믿음을 보였고 상 믿어왔던 얘기죠. 근신하였다. 신중했다는 얘기죠. 칭위 장자라. 그래서 장자로 일컬어졌다. 동양 소년 살기 영상. 동양 땅의 소년들은 이것은 그 뭐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 땅의 젊은 친구들이라는 얘기인데 뭐 이걸 뭐 불량배로 또는 무례한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그냥 젊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동양의 젊은이들이 그 영상을 죽이고 자기 동양 땅에 이제 그죠? 동양 땅에 이제 를 다스리던 사람을 이제 죽이고 수천인 사람을 모았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봉기를 하기 위해서 수천인을 모았습니다. 취는 모을 치자 걸어 모을 긁어 모으다 걸어 모으다 될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쥐는 것이 걸어 모으다 그러거든요. 욕치장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는 리더죠. 리더를 두고자 하였는데 무적용이라. 이 적자는 적당할 적자가 아니라 이것은 이 주인 주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주석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주용이라 주용이 없었다. 이에 처음 진영에게 요청하였다 했습니다. 진영에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죠. 영사불능, 영은 불능이라고 사양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하자. 수 드디어 부사입니다. 드디어 강입영위장이다. 강은 억지로 강자예요. 요 강자는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시는 요 강자와 같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자기들의 이제 리더가 되주세요라고 한 거죠. 진영을 세워서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진영이 아까 동양에 숨어 살았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영을 세워서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영이 이 동네에 대장 또는 왕 혹은 어떤 가장 큰 군주, 주군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함락시켰다 또는 뭐 떨어뜨렸다, 굴복시켰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아주 오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여기서는 또 그런 뜻은 아니다.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석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현중 종자, 이 현 안에서 하여튼 이 중자를 많이 씁니다. 이 중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성한 사람들은 성중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시장 사람들은 시중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현중, 현에서의 따르는 자들의 득 2만인을 얻었다. 이게 괜찮은 사람을 리더로 삼으니까는 이 수천 명이 무려 불어나가지고 2천 명이 된 겁니다. 소년 용리병 변위왕 이군 창두 특기. 이제 그냥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자기들도 이 지역에서 봉기를 해서 이제 반진이죠. 진나라를 반대하는 그 대열에 일정하게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 일정하게 이 전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년이 하고자 하였다. 진영을 세워서 곧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군 창두 특기라. 이 군은 술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군사도 괜찮은데요. 군대의 모습을 달리하여 이릅니다. 사실은 이군으로 꾸며서도 괜찮아요. 근데 창두는 푸른 창자 머리 두자인데요. 푸른 창자. 이거는 이 주석들에 의하면은 머리에다가 푸른 수건을 하나 두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를 특자, 특별할 특자고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죠. 그러니까 여기 주석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9번 주석입니다. 9번 주석. 9번 주석에 집회 주석도 재미있고요. 세근 주석도 다 재미있고요. 고증 주석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소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창두 특기는 여중이하라. 창두 특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죠. 왜 머리에 수건을 두르죠?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왜 모자를 쓰죠? 다른 사람과 자기 머리 모양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옛부터 이제 리더들은 이제 관을 쓰죠. 왕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어떤 맹주들은. 그리고 거기에 계급장을 새기는 거죠. 우리도 군대에서 보면은 그 바로 어디다 계급장 새겨요? 머리다 새기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창두라고 하는 거는 위 사졸, 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두 건인데요. 약, 정미 뭐냐면은 정미나 청령이 상대라. 마치 눈썹을 붉게 물들이고 청령, 옷깃은 푸른색으로 만들어서 서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 볼게요. 옆줄에 세근주가 있어요. 세근주에 보면 진작이 말하기를 특이 기군 위 창두 위 착 청모 그랬습니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요. 그 군대를 특이하게 수이죠. 죄송합니다. 수이. 다를 숫자, 다를 이자예요. 자기의 군대를 다르게 모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두, 푸른 머리를 푸르게 했는데 뭐냐면은 착청모라, 푸른 모자를 썼다라는 얘기죠. 뭐 푸른 두건을 두르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순, 운에서 여순이 말하기를 특기라는 말은 유언신기라.
특이라는 말은 이렇게 독특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새롭게 일어났다, 새롭게 봉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본다면은 군대를 다르게 하여 머리를 푸르게 하고 새로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군대를 다르게 하고 머리를 푸르게 하여 새롭게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영, 모위, 위영할. 진영의 어미가 진영에게 일러 얘기하기를. 자, 이를 위자는 속 깊이 우러나올 때 위자를 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위자가 들어가면 항상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대충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아주 잘 타일러 얘기하는 거죠. 자하, 위, 여가부, 미상, 문여, 선고지, 유기자, 금, 폭득, 대명, 불상, 불여, 유, 소속, 사성, 유, 득, 봉우, 사패이망, 비세, 소, 지명량. 어머니가 대단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 사기 열전을 읽다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미 저도 보니까는 어느 한쪽으로 젠더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모습이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은 뭐 여자는 어때야 돼, 남자는 어때야 돼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성 의식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 정형화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신열전에서 이 빨래하던 어미 얘기도 뭐 내가 돈을 갚을게라고 한신이 뭐 한 달 동안 뭐 빌어먹다가 나중에 내가 잘 돼 돈 갚을게 그러니까 화를 뻐럭 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하고 나서 널 먹였니? 이러면서 화를 뻐럭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냥 통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꿈도 있네.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를 뻐럭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다르고요. 또 우리 여치죠. 여태우가 등장하는 장면, 여후가 등장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뭐 각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등장하는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기 열전에 나오는 여성상을 한번 찬찬히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사실 원래 그게 본질이었을 수 있어요. 일정하게 이제 시대에 흘러오면서 이데올로기화되고 기록에 남겨 죽으면서 또 남들에게 찬양되어지는 어떤 측면들이 고정적인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세종 때 만든 삼강행실도 같은 데 보면은 절부 또는 열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림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1400년도잖아요. 1400년도인데 이 사기는 그러니까 BC 100년대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던 여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갖고 있는 수많은 인간에 대한 이 군상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정보들이 우리가 우리 앞선 시대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굳어졌든지 또는 아니 왜곡됐든지 또는 강화됐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좀 유동 유연하게 좀 변화시킬 수도 있으면 변화시키고 아니면 뭐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참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전 보면서 맨날 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항우봉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름들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시는 거는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네이버를 찾든 뭐 단 찾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지금 이 얘기에서 나옵니다. 진영을 찾아보시면은 바로 항우봉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인간이야라고 요약해 정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보시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텍스트를 가지고서 후대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요약한 것들이 지금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진영 그러면 진영을 집어넣으시고 이런 인간이었지라 메모를 해놓으시면서 읽어가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자는 뭐뭐로 붙어라는 얘기입니다. from 내가 위 여가 뭐 네 집안의 안악이 된 뒤로부터 야 아들아 그러죠. 내가 니네 아버지 집이죠. 니 김씨면 김씨 진씨죠. 진씨 집안에 내가 여자가 된 뒤로부터 미상문 외워둘 수도 있죠. 아직 일찍이 들은 적이 없었다. 미상문 아직 일찍이 들은 적이 없었다. 너의 선고 앞선 옛분들 가운데서 유귀자 귀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좀 냉정하시네요, 그죠? 너희 집안에 귀하게 이 뭐 이름이 났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포자가 아니고 폭이에요. 이때 폭으로 그러면 뭐죠? 갑자기 폭자입니다. 함부로 뭐뭐하다라는 지금의 우리가 폭력할 때는 원래 포로 읽어야 되고요. 요거는 폭이에요. 근데 지금 폭으로 요걸 같이 읽는 이유는 이것은 소금화된 것이에요. 자, 원음은 뭐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위세를 가하는 것은 포로 읽고요. 갑자기 또는 드러내다, 햇빛에 드러내다, 폭수에 이러는 거죠. 드러내다.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터지는 거죠. 함부로 터지는 게 아니고요. 봐야죠. 폭득 대명이에요. 큰 이름을 갑자기 얻으니 불상, 상스럽지 않다, 불길하다. 되게 현명하신 분이세요. 불여유소서. 불여는 A 분렵이 저기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요거 드로잉 다 지우겠습니다. 불려라고 하는 말은 A 분렵이에요. A 분렵이에요. 그러면 A는 B만 못하다, B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려만 비교의 문장인데 A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새로 문장이 등장했잖아요. 이럴 때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차라리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유소속. 차라리 속하는 바가 있는 게 낫겠다. 네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네가 앞서서 선동을 해서 맨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깃발 들지 말고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죠. 사성유득봉우 일이 성사되어서 오히려 일이 성사되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봉후 봉우를 얻지만 누군가가 왕이 돼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큰 판세를 주름잡게 되면 그 사람 밑에서 제후가 돼서 일정한 부분에 내가 제후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봉후를 얻다도 괜찮고요. 제후의 봉해짐을 얻다도 괜찮아요. 사실은 글자 그대로 다 이게 맞아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 되다라는 뜻이고 봉후가 되는 건데요. 봉후 자체를 우리가 제후의 봉해지다를 하나의 단어로 보지만 글자 하나를 본다면은 제후는 제후고 봉해지는 거죠. 제후의 봉해짐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일이 패하면 그 거사를 했던 것이 실패하면 이자는 깎이다, 쉽다, 수월하다, 무너지다 다 됩니다. 무너져 이 역자가 아니에요. 이를 읽어야 됩니다. 무너져 망하더라도 비세 소지명이야. 세상에서 지명 손가락질하면서 이름하는 바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훗날 그래도 그냥 괜찮았지라고 될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네요. 진영이 이에 앞선 상황을 받고 진영이 바로 감히 왕이 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앞서 이 하라는 글자를 함락하다, 떨어뜨리다, 평정하다라는 정복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문맥상 그렇다는 거죠. 감히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를 갖다가 이 땅에 만약에 이 진영의 어떤 영향권에 있다 하더라도 하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복하다는 의미로서 하자를 쓰기는 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